경제직설 시간을 통해서 정리해드렸던 25분간의 내용을 3분 안에 축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많다고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한계 가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높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6에서 8%대 증가 속도를 보이던 것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11%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죠. 자, 이런 가운데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44%를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가운데 44%가 주담대, 여기에서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빠르게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한계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한계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게 된다면 한계 가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6%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거의 40%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위험 계층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안정화됐지만 이것은 사실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대출을 거절됐던 사람들은 이제 2금융권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2금융권에서 작년 연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1금융권에서 집단대출이 안 되자 2금융권 집단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새마을금고 집단대출은 작년 연말에 8.6조 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3월부터는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강화가 되면서 2금융권 대출을 거절받았던 그런 고객들은 미등록 업체에 대출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른바 사채업체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LG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소득 하위 20% 계층, 그러니까 저소득 계층에서 만약에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을 때 이것을 분할 상환을 하게 된다면 거의 자신의 소득의 4분의 1가량, 약 22% 정도를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천만 원이라도 빌릴라 치면은 자신의 소득의 거의 50%가량, 45%를 빚을 갚는 데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조차 분할 상환을 하게 되고 이런 부채를 지게 될 경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미등록 업체들,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총량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한계 가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대출 총량을 제어하게 되면 이 한계 가구들은 오히려 궁지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